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인데 의외로 이런 외향적인 성격에서 우울증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, 근데 보면 집돌이 집순이들 집에만 항상 이제 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 두 부류 중에 병원에 찾아오는 부류는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? 딱히 어떤 부류라기보다는 그분의 평상시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어땠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원래도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이랬던 분이 좀 집에만 있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기분의 변화가 있지 않나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고, 원래 집에 있는 게 좀 편하거나 내향적인 분들은 그거 자체가 크게 본인한테는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럼 MBTI적으로 E나 I 중에 우울증이 더 잘 생기는 성격은 없는 거네요. 제가 알기로는 네, 그런 걸로는 특별하게 우울증 어떤 발생 위험도가 높다 이런 거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. 아니, 왜냐면 요즘 워낙 MBTI를 또 많이 또 보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. 우울감이 더 잘 생기는 성격은 무엇이냐? 상관이 없답니다. 각자 개인의 성향상으로 다 판단하는 거니까.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좀 얼마나 될까요? 현재까지 나와 있는 통계로는 약 한 7% 정도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, 약간 인생의 시기별로 소아 때나 성인 때나 아니면 노년기가 됐을 때 조금씩 그 경험 확률이 달라지는 합니다. 사바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사람 바이 사람으로 사람 따라 다르고 성격 따라 다를 수 있는, 살면서 겪는 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고. 근데 2030 여성들의 비율이 좀 높다는 통계는 있긴 해요, 그렇죠? 맞습니다.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20, 30대,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, 그 외에도 이제 그 어떤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, 이럴 때는 더 취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우울증이란 건 옆에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발생하는 게. 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이런 대화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조금은 우울증에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나와 계시지만 정신 관련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주변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근데 2030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꽤 높다. 이게 어디 뭐 연구 결과 보니까 다이어트 약하고 뭐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, 이게 좀 맞는 거예요, 가설이? 근데 보통은 다이어트 약이라고 불리는 그 약의 성분이 이제 중추신경을 자극을 하는 건데,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. 식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같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좀 심각한 형태의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꼭 드시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용량과 필요한 기간만 드시고, 그 이외에는 이제 의사 처방 하에 약은 단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이어트 약이 꽤 무섭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절대 전문의의 처방 없이는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사실.